안녕하세요. 부자나입니다. 오늘 가볼 곳은 미인천으로 유명한 우레시노 온천입니다. 저희가 투숙한 곳은 시이바산소라는 료칸이었는데요. 우레시노에서는 보기 드물게 탁 트인 노천을 보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럼 어떤 곳인지 저와 함께 한번 둘러보실까요? 굿유! 이번 여행은 사가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지난주 추석 연휴를 이용해 다녀온 따끈따끈한 영상이고요. 개인적으로 사가공항은 큰 메리트가 없는 어정쩡한 포지션의 공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사가현에 위치한 우레시노나 다케 온천까지 50km 정도로 후쿠오카 공항에서 가는 것보다 거리상으로는 훨씬 가깝지만 국도를 이용해야 해서 실제 걸리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다만 그다지 인기 없는 루트다 보니 항공권이 싸게 풀릴 때가 종종 있어요. 이번에도 수화물 없는 티켓을 편도 10만원 정도에 구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후쿠오카 왕복 10만원대에도 끊는데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말 좋은 시간대에 발권하려면 후쿠오카도 40만원 넘게 줘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대만 맞는다면 저렴한 맛에 끊어봄직한 노선이긴 한데 요즘 사가 노선이 다시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들리긴 하더라고요. 후쿠오카 공항과 비교해 큰 장점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차라리 나가사키 노선이 취향을 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닌 게 아니라 청주 나가사키 노선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아무튼 사가 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이날 비행기가 2시간 넘게 지연돼서 서둘러 료칸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가는 길에 슬슬 해가 지기 시작했는데 석양이 너무 예뻐서 찍어보았습니다. 저는 시골시골한 풍경 보면서 국도로 가는 게 좋았는데 남편은 국도 운전이 고속도로 운전보다 피곤하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또 사가공항을 이용할 일은 없을 것 같네요. 결국 해가 완전히 지고 나서야 료칸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遅くなりました。館内の地図ですね。はいはい。で現在地がここフロントですね。お部屋が、323ですね。はい。で食事が、この1階のレストランシーバーで、ご夕食最終7時15分だったので今からお部屋いらっしゃいます。着替えて、すぐお部屋に行かれてすぐでいいですかね。はい。で朝食も同じレストランでバイキングでご準備してまして、この3つで8時がちょっと混んでますけど、8時半でお願いします。8時半ですね。はい。はい。お願いいたします。はい。お荷物よろしいですか？大丈夫です。はいはい。こちら売店のご利用時間は夜は9時まで、はい。朝8時からでございます。芝の湯は夜何時までですか？9時まででございます。はい。で左手の喫茶室ですね。コーヒーサーバーとジュースサーバーご用意しております。夜は9時30分まで。はい。朝は7時からご利用いただけます。お部屋がですね、お2階なんですけれども、夕食朝食ともにこの階段降りられてすぐ左手のレストランですね、ご準備しております。シーバの湯がですね、正面玄関からまっすぐ、お上がりいただくようになります。もし明日ですね、出発早くなければ朝9時から11時までは宿泊の方限定のお時間をシーバの湯設けております。館内にも山の湯という大浴場ございます。そちらの階段や先ほどの階段からずっとスロープ通りに、下っていただきますと、自動販売機の右側にお風呂ございます。山の湯。そうですね、山の湯こちらですね。夜は12時まで、朝は6時からご利用いただけます。こちら山桜一の。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失礼しました。どうぞ。はい。こっちも鍵が2つありますね。この2本あります。2本。はい。ちょっと寒いですかね。여보 추워? 이거 좀 조절할까? 리모컨 와? リモコンはこちらでセンサーが上の方で、はい。でこのままお食事にお願いします。すぐ降り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どうぞ。
サムエとか浴衣とかあ、は、浴衣ありますよ。こっちはい、こちらにですね。寒がって寒いからだようん、な。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上の羽織が洋間のクロスットの中にはいはい、入れわかりております。ました。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빨리 갈아입고 가자. 우레시노에는 타이쇼야 그룹에서 운영하는 료칸이 3곳 있는데 우선 우레시노 온천가에 본진 타이쇼야가 있고요. 타이쇼야 옆에 세이류라는 조금 캐주얼한 숙소도 있는데 2025년 3월까지 휴관 중이니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시이바 산소는 타이쇼야에서 2.6km 정도 떨어진 산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타이쇼야 그룹 숙소에 투숙하는 숙박객은 새 료칸의 온천을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시이바 산소는 메인 온천가에서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셔틀버스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이바 산소의 객실은 모두 6개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노천 없이 모두 4탕의 욕조만 준비되어 있는 객실입니다. 크기나 가격도 거의 비슷한데 2인 기준 조석식 포함 5만엔대에서 6만엔대 정도의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가장 인기가 좋은 객실은 1R 객실로 계곡에 가장 가까운 앞줄에 위치한 한아래 객실입니다. 저도 이 객실을 예약하고 싶었지만 이미 예약 마감이었고요. 1M 객실은 2층으로 되어 있는 메조넷 객실인데 8명까지 투숙이 가능해서 가족이 이용하면 좋을 만한 객실입니다. 침실은 2층에 있는데 허리 무릎 안 좋은 저희 부부가 가장 비선호하는 객실이 메조넷 타입이라 이 객실은 패스. 1B 객실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베리어 프리 객실인데요.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레스토랑 옆에 배치했고 휠체어 사용이 가능하도록 만든 객실입니다. 필요한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관내에 휠체어가 여러 대 비치되어 있었고요. 엘리베이터는 없었지만 계단 외에도 관내 곳곳에 경사로가 있어서 노약자에 대한 배려가 돋보이는 료칸이었습니다. 다음 1W 객실이 저희가 투숙했던 객실입니다. 맨 뒷동 2층 건물의 2층 객실입니다. 앞 건물에 가려서 계곡은 안 보이지만 산도 보이고 작은 폭포도 보여서 답답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 타입 2 객실은 저희가 투숙한 객실동의 1층 객실입니다. 맨 뒷동에 투숙하는 경우엔 그래도 1층보단 2층이 낫고요. 마지막으로 타입 3 객실은 베리어 프리 객실 2층에 위치한 객실입니다. 맨 앞줄이라 계곡이 보여서 경치는 나쁘지 않은데 침대가 없는 화실이라 저는 맨 뒷동 2층 객실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투숙한 객실을 살펴보겠습니다. 현관의 모습이고요. 객실에도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바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현관에서 들어오면 제일 먼저 우측으로 화실이 보입니다. 10조 다다미로 구성된 널찍한 화실입니다. 테이블 위에는 닭이 세트 준비되어 있고요. 우레시노 온천은 다친 백로가 온천에서 상처를 치유한 것이 유래가 되었다죠. 그래서인지 도코노마 위에는 백로의 그림이 걸려 있네요. TV는 홈마 쪽에 놓여 있어서 침대에서 보긴 어려웠습니다. 덕분에 테도리 뽕 선생님도 이곳에선 TV를 켜지 않더군요. 옷장 안에浴衣가 준비되어 있었지만 혹시 사이즈 안 맞는 분들을 위해 하단 서랍에 사이즈별로 여분의浴衣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침실의 모습입니다. 화실과 침실은 미닫이 문으로 공간을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침실은 트윈베드 구성이었고요. 창가에는 의자와 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침실은 현관에서 들어와 복도 쪽에서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침실을 지나 복도 끝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측엔 화장실과 욕실, 좌측엔 차를 준비할 수 있는 미니 싱크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냉장고뿐만 아니라 전자레인지도 갖추고 있습니다. 시이바 산소는 조식만 포함된 플랜도 있고 식사 없는 플랜도 있으니 가이세키 요리가 입맛에 안 맞는 분들은 외부 식사를 하거나 다양한 일본 편의점 음식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물 2병이 서비스로 들어있었고요. 음료수는 라운지에서 다양하게 마실 수 있고 맥주 등은 자판기에서 구입하면 됩니다. 유리컵과 찻잔도 준비되어 있고요. 싱크대를 지나 안으로 들어가면 별도의 화장실이 있고요. 화장실을 지나 더 안으로 들어가면 욕실 공간이 나옵니다. 세면장 모습이고요. 소박하긴 하지만 드라이어, 스킨케어 제품, 빗, 칫솔, 면도기 등등 어메니티도 부족함 없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어서 욕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히노키탕으로 이루어진 욕실이었는데요. 온천이 공급되는 욕조지만 대욕장 가느라 이용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용하진 않았지만 내탕 분위기도 좋고 바깥 경치도 괜찮아서 이 정도면 꽤 훌륭한 내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건 다음날 찍은 욕실 모습인데요. 내탕이지만 창문을 열어 반 노천탕처럼 이용할 수 있고 역시 계곡은 보이지 않지만 시원하게 산이 보여서 경치도 괜찮습니다. 빠르게 객실을 둘러보고 식사하러 내려갔습니다. 1층은 식당, 2층은 로비 라운지인데 이렇게 천장이 하나로 뻥 뚫려 있어 개방감이 좋습니다. 프론트 데스크 옆에는 매점이 있습니다. 우레시노는 녹차가 유명하니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료칸에서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식당으로 내려오니 식전주와 전체 요리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이건 카마스라 불리는 꼬치고기고요. 고마도후, 목기 안에는 알이 꽉 찬 은어조림, 카스테라, 고구마 등이고요. 이건 유바와 국화꽃잎을 묻힌 시라아에입니다. 이어서 나온 스이모노에는 닭고기 완자와 계란국수가 들어있었고요. 우츠쿠리는 광어, 카츠오 타타키, 곤약이 나왔는데요. 의외로 곤약이 상당히 맛있었습니다. 타키아와세는 가지, 오쿠라, 두부와 표고버섯 등이었고요. 메인으로는 소고기 토반야끼가 나왔습니다. 양파가 들어갔다는 특제 소스도 맛이 좋았고요. 가격대가 있다 보니 상급의 사가기는 아니었지만 맛있게 잘 먹었고요. 찜 요리도 하나 더 나왔는데요. 자색 고구마와 메밀을 이용해 만든 요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사가 나왔는데요. 뚜껑을 여니 이렇게 쯔게모노 접시가 나왔고 그 아래에는 밤을 넣어 지은 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금치와 버섯이 들어간 미소시루, 디저트는 설탕에 절인 배와 와인 콤포트, 타이쇼야 오리지널 두부 푸딩, 그리고 밤만주입니다. 엄청나게 고급 식재료를 쓰거나 한 것은 아니었지만 요리 하나하나 다 깔끔하고 맛있었고요. 레스토랑 분위기도 좋아서 만족스러운 식사를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간단히 입욕을 하고 주변 산책을 했습니다. 불 켜져 있는 곳이 식당과 프론트 로비가 있는 건물입니다. 어두워진 후 도착해서 주변 경치를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내일 아침엔 조금 더 예쁜 경치를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 날 아침, 창밖 경치 좀 확인해 볼까요? 가장 뒤편에 위치한 건물이라 계곡이 바로 보이진 않지만 앞으로 산이 보여서 답답한 느낌은 아닙니다. 저 멀리 작은 폭포의 모습도 보이네요. 그럼 아침 온천을 즐기러 가볼까요? 시이바산소에선 두 곳의 온천을 이용할 수 있는데 먼저 메인 온천이라고 할 수 있는 시이바노유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타이쇼야 그룹의 다른 료칸 숙박객뿐만 아니라 외부 입욕객을 받고 있어요.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고요. 식당도 함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꼭 료칸에 투숙하지 않더라도 우레시노 온천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레시노에선 이런 경치가 나오는 곳이 거의 없어서 인기가 아주 많은 곳입니다. 다만 이런 점이 시이바산소 투숙객들에겐 조금 마이너스 요소이긴 한데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는 시이바산소 투숙객 전용으로 이용되니까 오전 시간에 방문하면 조금 한적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곳은 관내에 위치한 야마노유인데요. 홈페이지상에는 이곳도 온천순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긴 하지만 다른 료칸에서 오신 분들은 넓고 경치 좋은 시바노유에 가지 굳이 야마노유에 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야마노유는 그냥 시이바산소 투숙객 전용 온천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시이바노유와는 달리 밤 12시까지 운영하고 아침에도 6시부터 문을 열기 때문에 저는 야마노유를 여러 번 이용했습니다. 그럼 야마노유부터 먼저 가보겠습니다. 야마노유 입구 쪽에는 자판기와 제빙기가 마련되어 있고요. 아담한 탈의실의 모습입니다. 바스타월, 페이스타월 모두 준비되어 있고요. 열쇠가 달린 사물함이 보이고요. 세면장에는 드라이어와 각종 어메니티들도 준비되어 있어서 몸만 가면 됩니다. 대욕장에는 좌식 샤워 시설이 마련되어 있고요. 굉장히 넓은 내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탕이긴 하지만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전혀 답답하지 않습니다. 이곳은 노천탕인데요.
시바노유보다 규모가 좀 작고 계곡이 바로 보이는 경치는 아니지만 조용하게 입욕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야마노유에서 아침 온천하고 시바노유에 갔다가 체크아웃 전 다시 한번 야마노유를 찾았는데요. 갑자기 수질이 너무너무 좋아져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체크아웃 전에 잠깐 사람 없을 때 사진 좀 찍으려고 다시 야마노유에 왔는데요. 와, 갑자기 수질이 미쳤어요. 희한하네. 제가 지난번 와타나베스토 갔을 때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수질이 그때그때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료칸에 오시면 여러 시간대를 공략해서 자주자주 온천에 한번 가보세요. 내탕 수질도 확 바뀌었네요. 훨씬 미끌미끌하고 수질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 다 체크아웃을 하고 있어서 독탕을 쓰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되게 체크아웃을 일찍 해요. 시바산소 체크아웃은 11시인데 9시, 10시면 다 체크아웃하고 나가는 것 같아요. 저희는 체크아웃 시간까지 좀 버티는 편인데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안 왔으면 후회할 뻔했네요. 여기 내부도 이렇게 리뉴얼을 싹 해놔가지고 나무향이 은은하게 나면서 너무 좋습니다. 여기 성분 분석표를 보니까 온천을 2개를 섞어 쓰는 것 같아요. 시바산소 원천, 이 원천은 용출 온도도 좀 낮고 33.4도, 그리고 그냥 단순 온천인데요. 여기 시바산소 제2 원천은 용출 온도도 높고 48.3도, 그 용존 물질도 1.741 정도 나오는 나트륨 탄산수소용 염화물천입니다. 이 2개를 섞나 봐요. 섞는 비율이 좀 달라지나? 이쪽이 좀 많이 들어가면 수질이 좋아지는 건가? 알 수 없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천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시바노유도 가보겠습니다. 시바산소 정문을 나와 언덕 쪽으로 조금 올라가야 합니다. 오전이라 주차장은 텅 비었네요. 입구 쪽이 남탕이고 여탕은 안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복도를 따라 계속 걸어가면 여탕이 나옵니다. 탈의실 모습입니다. 타월은 비치되어 있지 않지만 시바산소 투숙객들에겐 프론트에서 타월을 나눠줍니다. 세면장도 잘 갖춰져 있고요.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좌식 샤워 시설이 마련되어 있고요. 큼지막한 내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탕 시설은 야마노유 쪽이 더 좋은 것 같네요. 하지만 노천은 시바노유 쪽이 훨씬 넓고 경치도 좋습니다. 엄청 큰 나비들도 날아다니고 있었는데요. 뽕 선생님이 제비나비라고 하더라고요. 최애 프로그램이 동물의 왕국인 뽕 선생님은 은근 동물 박사십니다. 시바노유에서는 이렇게 계곡 경치를 감상하며 입욕할 수 있고요. 탕도 굉장히 큰데 오전에 갔더니 독탕을 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렇게 계곡 옆에 위치한 온천을 제일 좋아하는데 시원한 물소리를 들으며 입욕하니 신선이 된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서는 대중탕을 거의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예전엔 무조건 객실 노천이 있는 료칸만 고집했었는데요. 요즘엔 수질 좋고 경치 좋은 대욕장이 있는 료칸이라면 굳이 객실 노천이 없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객실 수가 아주 많은 대형 호텔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료칸은 대욕장도 그렇게까지 붐비진 않거든요. 아무튼 시바산소의 대욕장은 2곳 모두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건 타이쇼야 세이류에서 오는 손님들을 위한 셔틀버스 시간표입니다. 입욕 후에는 본관 라운지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데요. 커피와 각종 음료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탄산음료와 커피 머신에선 아이스 커피까지 제공됩니다. 계곡 바로 앞에 위치한 라운지의 경치가 아주 좋고요. 이렇게 복도 쪽에도 바 테이블이 있어서 경치를 즐기며 음료 한잔하기 좋습니다. 로비 라운지를 아주 멋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저희도 아침을 먹으러 가볼까요? 아침은 바이킹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뷔페라기보다는 이렇게 작은 코바치들을 골라다 먹는 형태였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정말 맛이 좋았어요. 우레시노 명물인 온천두부도 마음껏 먹을 수 있었고요. 와인식 여기 조심 너무 괜찮네요. 걸을 타선이 없어.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시이바 산소에서의 즐거운 스테이를 마쳤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는데요. 객실 노천은 없었지만 두 곳의 대욕장 모두 수질과 경치가 좋았고 음식도 괜찮았는데 특히 조식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객실도 생각보다 굉장히 넓었고 이용하진 않았지만 객실 내탕 분위기도 좋았고요. 무엇보다 이런 시설과 음식을 5만 엔대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단점이라면 객실이 20개밖에 안 돼서 예약이 좀 힘들다는 것입니다. 현재 12월까지 거의 예약이 다 찼고요. 내년 1, 2월에라도 방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예약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잘 쉬고 간다. 시이바 산소 안녕.